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열린관광 홈페이지의 무장애 관광 정보입니다. 지역 명소나 관광지, 음식점 등에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영유아나 고령자 등 이동약자 중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표기해줍니다. 원주의 관광지 또는 명소 44곳을 포함해 강원도에만 639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주 자유시장의 경우 출입구까지 턱이 없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럴까?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대로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1층으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단으로밖에 갈 수 없는 지하나 2층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시장은 지하에 식당 이용객이 많은데 휠체어를 타고 지하로 내려갈 수 없음에도 접근 가능하다고 돼 있는 겁니다. 틀린 정보는 아니지만 유용한 정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영유아 가족을 위한 정보도 마찬가지. 유아차를 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유모차 대여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또 다른 명소로 올라있는 중앙시장에도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돼 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역시 계단 말고 없습니다. 2층의 미로시장이 한동안 관광지로서 각광받았음을 생각하면 진입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원자 등을 받아 이 정보들을 최신화하는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포터즈는 35명인데 관광공사가 관리하는 무장애 관광정보 지점은 거의 10,000곳 정도 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신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 전에는 제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됩니다. 출렁다리에서 시작된 간현관광지의 관광단지화 전략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특히 케이블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고령자,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도 동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하면 곧장 출렁다리 앞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유아차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적당한 경사로로 돼 있어 충분히 오갈 수 있고 경사로가 없던 곳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는 대신 우회로로 건너편 하늘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유아차를 몰고 가보면 쉴 새 없이 계단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계단을 넘을 수 없고 유아차 이용자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올 만큼의 값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조성 중인 바람길 숲입니다. 지난 몇 년간 폐설로를 활용해 만든 산책로인데 중앙시장부터 봉산동으로 넘어가는 주요 코스는 이동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다만 초입에 해당하는 우산동 일대는 군데군데 찾길을 건너면서 턱을 만나거나 야자 매트 위로 지나야 하는 점이 장벽입니다. 강원가명은 평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하지만 저렇게 문턱이 있는 곳에 경사로가 없고 휠체어가 올 수 있는 곳에서는 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원주의 대표적인 유적이면서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일부분만 자유롭게 다닐 뿐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하늘정원까지 이르는 구간에 단차가 많아서 무장애로 만들기가 어렵다며 거동이 가능한 고령층도 관광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관광지들의 소관부서가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의 의지 문제에 가까운 무장애 관광지 조성이 아직까지는 원주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열린 관광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2곳에서 4곳의 관광 지점을 권역으로 묶어 신청하는데 무장애 동선을 만드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지점별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특화된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올해 선정된 20곳을 비롯해 지금까지 전국에 182곳이 지정됐습니다. 도내에서도 2016년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9곳으로 가장 많고 강릉 7곳, 횡성과 영월, 속초가 각각 2곳, 동해와 정선이 1곳씩입니다. 하지만 원주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열린 관광지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7년에 단 한 차례 간현 관광지를 내세워 신청했지만 선발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신청을 하려 했지만
간현관광지의 주요 동선을 무장애 시설로 만드는 게 어렵고 특히 함께 묶을 수 있는 인근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게 이전의 원주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 지정된 전국 열린 관광지를 분석한 결과 한 지자체에서 같은 해에 선정된 관광지 간 평균 직선 거리는 7.8km로 결코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인근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건 궁색한 말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전남 해남의 우수영 관광지와 송호 해수욕장은 무려 32km, 차로 1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고 가까이는 횡성의 유현문화관광지와 횡성호수길 5구간이 직선거리 21.6km, 차로도 40분 거리지만 지난 2020년에 열린 관광지가 됐습니다. 간현관광지에서 반계리 은행나무는 9km, 훨씬 거리가 먼 구룡사도 19km입니다. 사실상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의지는 열린 관광지 사업에 지자체가 얼마나 예산을 매칭하는지 등의 정량평가와 무장애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도 등 정성평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간현관광지는 내년까지 한국관광 100선에도 포함돼 가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반공역 공원 등 추가 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열린 관광지에 도전하는 한편 간현관광지와 반계리 은행나무, 흥원창 등을 연결하는 관광 상품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0년 동안 유예된 관광의 평등이 올해는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